가격으로만 따져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이 술, 바로 위스키입니다. 우리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소주, 막걸리에 비해 위스키는 상류층들이 즐겨 마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런데 이 위스키가 원래 수술을 위한 소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저 김송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정리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위스키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원조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기록된 자료를 보면 독일의 의사가 최초로 13세기 말에 증류 과정을 명확하게 적은 기록이 있고 14세기 이탈리아 의사가 증류주를 아쿠아비테, 즉 생명수라고 명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쿠아비테, 생명수를 고대 켈토로 발음한 것이 위스케바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스키라고 발음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독한 술에 생명수라뇨. 또 의사가 술에 대해 기록했다니. 위스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중세 유럽의 시골 사람들은 마땅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인근 수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럽의 수도원들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약초들을 구하기도 쉬웠고 신앙의 힘으로 치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에 당시 수도승 중에는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도승들은 맥주가 장염이나 천연두 환자들의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술을 아예 끓여버리면 더 진하고 효능 좋은 약이 되겠다 싶어 증류주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알코올은 상처에 바르면 곪지 않았고 사람에게 먹이면 마취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당시 의학계에서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이 알코올에 자연스럽게 생명수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수도원에서 수도원으로 전파되며 국경 너머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까지 전해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스카치 위스키의 원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만 유명한 걸까요?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약이 필요하면 수도원으로 갔지만 수술을 하기 위해선 이발소로 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발사가 수술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당시에는 그나마 가위와 면도날을 잘 다루는 이발사가 해주는 수술이 마음에 놓였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스코틀랜드에서는 수도원뿐만 아니라 이 이발사 협회에서도 수술에 필요한 증류주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 건데 일반인들에게 수도원보다 훨씬 접근이 쉬운 이발소에서 누구나 이 위스키를 살 수 있게 되다 보니 국민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경계 근무를 서는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이 위스키가 고통이나 추위를 무뎌지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벌컥벌컥 마셔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세계적인 명주 스카치 위스키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말 머나먼 세계의 얘기 같지만 우리와도 그렇게 동떨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술을 약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부친상을 당해 심신이 허약해진 단종에게 중신들이 주상께서 나이가 어리시고 혈기가 부족한데다 날씨가 덥고 무더우니 소주를 드시라 고 권하는 대목이 보이는데 12살짜리 어린이 단종에게 술을 권한 이유는 바로 소주가 약으로도 쓰였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술을 마실 때마다 약을 마시고 있는 셈이기도 한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이 오늘날에 이르러선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각설하고 오늘의 책도 조승현의 이야기 인문학이었습니다. 사실 한 번만 소개드리려 했던 책이지만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욕심이 난 나머지 또 이 책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